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예고해드린 대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제가 또 의사회 행사가 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사망, 문재인 정권의 이 거짓 방역, 정치 방역으로 인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정권을 보면 볼수록 역대 어떤 정권보다 이만큼 심각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정권의 이 극악함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 대한민국의 이 정말 각 분야의 파탄, 인권 파탄, 헌법 파탄, 기본권 파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잊지 않고 들어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나름대로 오늘 많은 준비를 또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 얼굴은 보기 싫으니까 정말 역대 최악의 인간입니다. 제가 뭐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 명이 마스크도 없이 식사 음주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다 밥 먹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 야외에서 어떻게 실내보다 야외가 더 위험합니까?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집회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정말 괴벨스 같은 파쇼 선동에 이 나라의 이 미친 언론이든, 이 문재인 정권 정은경, 정세균의 이 거짓에, 정말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마스크 벗고 함께 식사하는 게 훨씬 몇백 배 더 위험하지,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식사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집회는 금지하면서 음주 가문은 합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더 위험합니까? 정말 이 극악한 나라입니다. YTN이 저에 대해서 거짓 방송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제가 YTN, 문재인이 그만 빨아라, 왜 국민 앞에서 거짓말 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YTN을 박살을 냈습니다. JTBC도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제가 그 담당 팀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고발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MBC 조작수첩 저한테 1시간 동안 취재한 후에 통편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저를 인터뷰한 후에 통편집해놓고, 요즘에 또 MBC 조작수첩이 또 저를 뭘 취재를 하나 봐요. 제가 없는데 우리 경기도 의사회에 들이닥쳤답니다. MBC PD수첩이. 당신들이 무슨 압수수색 하나 수사관이냐? 왜 사람한테, 내가 무슨 당신들한테 범죄했어? MBC PD수첩? 왜 사전에 약속도 안 잡고 예의도 안 지키고 뭘 하듯이 들이닥치냐? MBC PD수첩이요, 무슨 범죄자 근거하듯이 우리 경기도 의사회에 들이닥쳤대요. 우리 직원이 보고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인간들 아닙니까? 광우병 선동도 부족해가지고 또 코로나 선동을 하나 본데, 제가요 방송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런 조작 방송 때문에 길게를 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내 유튜브 보고 취재를 왔나 본데, 내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는 괴벨스 같은 한마디의 말을 정확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게, 어떤 분은 회장님 좀 짧게 하세요, 이런 의견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다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좀 짧게 할까 하는데, 짧게 하면요 YTN, JTBC, MBC 조작 수첩이요 그 말장난을 해요. 그래서 말장난을 못하도록 아주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하고 상대하려면요. 그래서 MBC 조작 수첩이 제가 없는데 들이닥쳐가지고요, 뭐라 그랬냐 우리 직원한테.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말하는 것이 경기도 의사회 공식 입장 맞냐,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당신들이 조작을 하면 내가 그냥 안 둬요. 나는 끝까지 민영사를 해서 광우병으로 재미 봤나 본데 그냥 안 둡니다. YTN, JTBC처럼. 하려면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이동욱 회장이 말한 게 경기도 의사회의 입장이 맞느냐. 내가 MBC PD수첩 니네들한테 반문을 할게. 내 유튜브 다 모니터링 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경기도 도민들 공식 입장 맞냐? 문재인이 말하는 거는 대한민국 공식 입장 맞냐고. 이재명이는 말할 때 경기도 도민 전체 투표해서 말하냐?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지사이고, 그 사람이 공인으로서 하는 말은 그냥 도지사가 하는 말이고, 그 사람이 말에 부적절하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든,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게 경기도민들 투표해서 말하냐고. 이재명 지사한테 PD수첩 너네들이 가가지고 그게 경기도 공식 입장 맞냐고 물어봐. 이재명이가 심심하면은 악질적인 종교 탄압하고 교회 탄압하고 뭐 툭하면 무슨 사회주의 발언하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경기도 도민들 전체 입장 맞냐고. 도지사가 한 말이, 문재인은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저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한 말이에요. 나는, 그리고 공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은 공인은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내가 우리 임원들, 의사들, 회원들하고 충분히 경합을 하고 의견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절차상, 자, 문재인은 그러면 국무회의하고만 발언할 수 있나? MBC PD수첩? 걔들이 질문하는 게요, 내가 했는 말이 진실이 맞느냐, 내가 했는 말이 뭐가 궁금한데 이해가 덜 돼서 묻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내가 MBC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MBC PD수첩이 과거 YTN처럼 조작하다가 나한테 개박살 나지 말고 차라리 MBC 니네들이 100분 토론에서 정은경이하고 나하고 둘이 불러. 내 언제든지 나가니까. 정은경이하고 나하고 국민 앞에서 100분 토론해보자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자기들 말하는 것, 내가 1시간 말하는 이 유튜브를 아주 짜집기 조작해가지고 그것만큼 비겁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없어요. 국민 앞에서 100분 토론하면은 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정은경이가 됐든 정세규가 됐든 누구든지 하고, 이재명이가 됐든. 조작 수첩이 와서 갑자기 들이닥쳐요. 나한테.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니, 공인한테 갑자기 카메라 들고 무슨 검거하듯이 들이닥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동욱 회장이 우리 직원들한테 남기고 간 질문이, 이동욱 회장이 한 말이 경기도 의사의 공식 입장 맞네요.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 경기도 공식 입장 맞냐고 그러면, 문재인이가 한 말이 대한민국 공식 입장 맞냐고. 니네들은 문재인한테 가서 그렇게 묻냐? 내 유튜브 들으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조작질 하면 그냥 안 둬요. 기가 막혀요. 악마에 편집하려고 조작하고 국민들 앞에 양심 속이고 거짓말 하려고 방송하지 말고 광우병 거짓말 했으면은 그 책임도 안 진 조작 수첩이 100분 토론 하자니까 내일이라도 정은경이 자신 있으면 나오라고. 기가 막혀요. 기가. 불리한 거, 진실, 방감기 속인 거, 코로나를 거짓말 친 거, 실내보다 야외가 위험하다고 사기치는 거, 이런 거는 보도도 안 해요. 중국 안 막아서 대한민국 다 퍼진 거 조작 수첩 왜 보도 안 해? 그런 거는 기가 막혀요. 이 좌경화된 붉게된 언론들이 하는 짓을 보면 기가 막혀요.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숨어서 갑자기 들이닥쳐? 그래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1시간 동안 취재를 하더니 약점 안 잡히니까 통편집을 하고 이번에도 또 뭘 하려고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참, 언론이라는 게 너무나 웃겨요. 웃겨. 이렇게 실내 이거 제가 갔던 식당입니다. 맥주병이 막 수북합니다. 탁자 위에. 제가 일부러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잘랐어요. 사진을. 저기 맥주병 보이죠? 예? 저렇게 처먹으면서 야외는 위험하다? 정말 정신이 나간 나라예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내가 더 잘라서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당신이 했는 말이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한 말이 경기도 의사회 입장이 맞냐? 이런 질문이 어딨냐고. 이런 질문이. 공인은 공인의 말이에요. 공인의 말이 틀리면은 자 이재명이가 말하면은 이재명이가 말한 걸로 그만큼 그 사람이 경기도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그만큼 신중히 모든 것을 다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 때문에 퍼졌다고 하는 이 거짓말. MBC 조작수첩 정은경한테 가서 질문하라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 28,336명에게 검사를 했는데 28,336명에게 강제 검사를 했어요. 광화문 집회 참가자. 확진자는 280명, 1%에 미달했습니다. 1%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광화문 집회 참가자 28,336명한테 검사를 해보니까 정은경과 강제검사를 시켰어요. 이거 강제검사도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돼. 1% 미만이 나왔어요. 이게 집단감염이 맞는지 물어보라고 가서. 해외에 입국하는 사람들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1.2% 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11,000 여기 360명 검사해보니까 140명 1.2% 나왔어. 이게 미국은 1%, 1.2% 나왔을 때 집단 감염 없다. 미국도 시위가 극심해서 시위 참가자들한테 여기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1%가 나왔어요. 1%가 나오면 이건 집단 감염이 없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8.15 집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적이 없다는 게 정부 검사 결과에서 나왔어요. 28,336명을 검사했는데 280명, 1% 미만이 나왔어요. 코로나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라니까요. 접촉하면 웬만하면 다 전염돼요. 웬만큼 같이 식사하면 다 전염되는 병이에요. 1%라는 것은 99%가 음성이 나왔으면 집단 감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은경이하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대구 신천지 교회를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3,350명한테 검사했더니 2,283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게 집단 감염이라고. 68.1%가 양성이 나왔어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난다고. 68.1%. 그래서 대구 교회 간 적도 없는 신천지 교인이라면은 마녀사냥을 했잖아요.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이런데 막 이재명이 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들이닥치면서 검사했잖아요. 근데 1.7% 나와서 복지부 공무원 담당자가 뭐라 그랬냐면 1.7%가 나와서 집단 감염이 대구, 경부가 아닌 신천지에는 없습니다 그랬다고.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됐다는 정세균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지금. (8.15) 집회 28,336명 중에서 280명 밖에 안 나왔다고요. 1% 미만으로 나왔다고. 왜 문재인, 정세균, 정은경 거짓말 하냐고. 8.15 집회 때문에 확산된 게 없어요. 데이터를 보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미국 사람들은 양심적이죠. 그래서 시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시위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 그죠?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전철. 2019년 서울 지하철에 747만 명이 탔습니다. 하루에 747만 명이 밀집합니다. 한 달이면 2억 2천 명, 2억 2천만 명, 1년이면 27억 명이 밀집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면은 전철부터 닫아야지. 전철은 바글바글하게 다니면서 야외 집회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대요. 실내가 더 위험해요. 실내가. 전철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전파가 일어나는데 전철 타는 사람은 코로나가 없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야외 집회는요, 정치 탄압을 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실내에 밀폐된 전철은 바글바글하게 하루에 747만 명이 탄다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7억 명이 탄다고. 전철이 없냐고, PD수첩. 전철이 없냐고. 전철은 중요해서, 전철이 중요하면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안 중요하냐고. 예배의 자유는 안 중요하냐고. 상식에 반한 얘기를 하잖아요. 상식에 반한 얘기를. 그런데요, 집회는 10명 이상 안 된대요. 야외에서 10명 미만. 오늘요, 제가 광화문을 지나오는데요. 광화문이 북한처럼요, 쇠로 저기 보이죠? 저기 쇠창살로 저 화면에 저 보이실 겁니다. 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경찰놈들이 쇠창살로 다 막아놨어요. 쇠로 광화문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차량 시위도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대요. 차량이 위험하면 시는 차량 다니지 말게 해야지.
그래서 2월 달부터 국민의 모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판사분, 정치 판사 아니면, 정치 검찰 아니면, 정치 경찰 아니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진짜 양심이 화인 맞았어. 자, 해운대에 인파 모이는 거는 바이러스 없어요. 8월 15일 날. 동해안에 사람 모이는 거는 바이러스 없냐고. 민주당 너네들 마스크 벗고 술 처마시는 건 이거는 바이러스 없냐고. 이들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부어라 마치라 하면서 국민들은 마스크 쓰고 야외에서 집회도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공산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8월 14일) (15일) 날 이 김호중 콘서트입니다. 김호중 콘서트요. 여기는 그러면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제가 콘서트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콘서트에는 이렇게 춤추고 바글바글하게 하면서 예배는 위험하다, 야외 집회는 위험하다 이딴 소리를 하냐고. 언론이든 뭐든. 콘서트는 감동의 무대고. 니네들이 문재인 정은경부터 위험하면은 실내에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정은경이 임명장 주고 하냐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정은경이가 이렇게 실내에 50명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지금 20명 이하로 지금 몇 주째인지 몰라요. 교회가 다 망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은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문재인이하고 정은경하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보세요. 지금 왜 바이러스가 위험한데 뭔 손을 흔들고 2층에서 밑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북한 주민처럼 저러고 있냐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민 여러분. 내 100분 토론 한번 하자니까요. 뭐가 경기도의사의 입장이 맞네, 경기도의사회 회장 입장이네,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런데 방역방해, 엄정 법집행, 방역방해, 자기들은 마스크 벗고 술 처마시고 다 하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개천절 집회 어떤 개최 방식 변경에도 용납 안 돼. 마스크 끼고. 정세균 총리요, 저하고 3시간 같이 밥 먹었습니다. 언론 앞에서는 마스크 끼고 사진 찍고. 개천절 집회 개최 방식 변경돼도 용납 안 해? 드라이브 스루도 안 된다고?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중국보다 홍콩보다 더한 인권 침해예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국민 외면하고 방역 좀 갖다 붙이지 마라. 좀 이낙연도요. 이 인간들은 맨날 첫날 방역을 갖다 붙여요. 술 처먹고 다 하면서 꼭 저런 말 할 때는 마스크 끼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차 안에 혼자 있는데 무슨 바이러스가 전파되냐고. 이게 위험하답니다. 이거는요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도 국민들 놀러를 많이 가니까 내가 서글퍼서 찍었어요. 놀러 가는 사진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급박을 하고 있어요. 개천절 집회가 반사회적인 범죄? 전철은 그러면 반사회적인 범죄냐? 문재인 당신은? 술집에서 100명 200명이
맥주, 소주 부어라 마시라고 잔 돌리고 건배하는 거는 반사회적인 범죄냐고. 명운을 걸고 경찰이요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이런 거짓된 것에 경찰 당신들은 양심도 없습니까? 개천절 집회 응징해야 된답니다. 응징해야 돼. 코로나가 위험해서 이 가증스러운 사람들, 전철은 위험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는 위험하고, 이번에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다고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를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김경재 총재님도 구속을 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평화 집회했다고 사람을, 인신을 구속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확진자가 나왔다고? 백화점은요, 그때 말씀드렸죠. 백화점은 확진자가 27차례나 나왔는데 그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까지 쉬쉬하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롯데백화점은 13차례 나왔다고요. 국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롯데백화점에 확진자 13번이나 나왔는데 직원한테도 쉬쉬하고 방문객한테도 쉬쉬하고, 교회는 나오면 몇 주씩 폐쇄하면서 백화점은 왜 폐쇄도 안 하고 영업을 해요? 조작 수첩은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라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방역 마스크 끼고 나와서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고, 기가 막힙니다.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라. 이거를 수행하는 인간이 여기 뭡니까? 최창훈 판사. 근데 판사라고 하기도 싫어요, 이 사람은. 전남 해남이 고향이고 광주 인성고 나와서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을 시작했는데 이재명 지사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던 사람. 이재명이가 무죄랍니다. 왜 법복을 입고 그런 자기의 극단적인 좌편향 사상을 하고 있냐고. 정창욱 신발 열사는 구속했습니다. 자동차로 돌진한 사람은 구속 안 시켰어요, 딴 판사가. 최창훈 판사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재명이 4가지 혐의 다 이 최창훈이가 다 무죄시켰어요. 그러면서 김수열 회장, 김경재 이 총재님 두 사람은요 구속시켰거든요. 총재는 기가 막힙니다. 혐의가 뭔지 압니까? 집시법 16조입니다. 법상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요 주체자의 준수사항 위배라는 제목으로 구속을 시켰는데요. 주체자의 준수사항 위반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보다 약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200만원의 벌금이에요. 모욕죄가 뭔지 알죠? 욕하는 거. 야, 이렇게 욕하는 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이게 모욕죄입니다. 욕 한 번 했다고 사람 구속시키면 됩니까? 자, 욕 한 번 했는데 구속수사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 인권 침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욕죄보다 죄가 더 경미한 죄라니까요. 집회를 하는 사람은 왜 이게 경미한 죄를 해놨냐. 대한민국은 집회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집회는 공산국가는 허가지 집회는 보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고제로. 그래서 조금 주체자가 조금 뭐 범위를 넘어서든 달라지든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있냐도 헌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은 굉장히 경미해요.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걸로 판사가 최종적으로 200만원 벌금도 못해요. 30만원, 50만원 벌금하는 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신을 구속했어요, 최창훈 판사가. 여러분, 욕 한마디 한다고 구속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을 최창훈이가 한 겁니다. 자기도 양심 찔리니까요. 이 구속심사를 하는데, 영장심사를 하는데요. 김수열 회장
김경재 총재는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변호인한테 자기도 양심이 찔렸나 봐요. 그래서 최창훈 판사가 여론이 안 좋다. 여론이 안 좋다고 말했답니다. 당신이 지금 인민재판, 여론재판 합니까? 자기도 이거 도저히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어떻게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느냐.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모욕죄보다 더 낮은 형량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속하느냐. 최종적으로도 벌금형 또 내리기 힘든 죄목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구속하느냐. 문재인이가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론이 안 좋다. 자기도 찔렸나 봐요. 당사자한테 말하기가 미안하니까 당사자 잠깐 나가시라 그러고 변호사들한테 변호사님들 요즘에 뭐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재명은 무죄고 이재명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도지사 되려고 유포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지. 그거는 무죄고 어떻게 욕 한마디 한 것보다 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냐고 사람 인신을. 구속 사유가요 8.15 집회를 세 사람이 7월부터 공모했다고 했답니다. 8.15 집회 허가가 8월 14일 날 밤 11시에 났습니다. 그럼 판사가 공모했습니까? 8.15 집회를 당연히 왜 전철도 767만 명 하루에 타게 하면서 747만 명씩 타면서 전철도 하루에 747만 명이 타는데 집회 신고를 다 22개를 해가지고 집회를 분산해서 안전하게 하게 하는 게 자유민주국가지. 밥은 식당에서 다 처먹으면서 술은 다 건배하면서 마시면서 내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야외에서 마스크 끼고 집회하는 게 정은경이한테 당신이 의사면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보라고. 어떻게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술 마시는 거하고 야외 환기 잘 되고 확산돼서 바이러스가 농축되지 않는 야외에서 마스크 꼭 끼고 집회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하냐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7월 초부터 공모를 합니까? 7월 초에는 다 합법적인 집회를 논의하는 게 대한민국의 범죄입니까? 이 집회에 대한 주최자의 그 준수사항 위반은요 벌금 100만원 이하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2명이나 구속을 시켰어요. 모욕죄 벌금 200만원 이하고 이거는 벌금 200만원 또 선고를 못해요. 판사가 하고 싶어도 100만원 벌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구속시키냐고. 최창훈 어떻게 법복을 입고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양심이 있냐고. 왜 사람의 생명, 인신에 대해서 직업윤리를 버리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내가요 정말 이거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아무리 이재명이 무죄라고 양심불량을 하고 아무리 신발 열사를 구속하고 해도 이거는 이 죄목 자체가 구속할 수 없는 거니까 안 하겠지 싶었더니 이거를 구속해요. 당신이 판사냐고. 예?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집회를 통해 코로나 확산시켰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확산된 바가 없다니까요. 8.15 집회 통해서 28,000명 검사해봤더니 1%도 안 나왔다고요. 코로나 환자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1%도 안 나오겠냐고. 이 대단히 감염력이 높아서 70% 80% 감염되는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는 집단 감염은 집단으로 감염되는 질병인데 1% 미만은 일반 인구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구속했습니까? 최창훈 판사? 그러면 정부가 휴가 해운대 100만 명 모이게 한 거 문재인부터 구속하고 정세균이 정은경이부터 구속해야지. 쿠폰 팔은 거. 룸살롱 600만 명 3달 동안 모였어요. 실내에서. 그러면서 집회는 못하게 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나라 국가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을요 100만원 벌금도 안 되는 걸로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개같은 나라예요.
해운대 100만 명 모인 거는 왜 구속 안 하냐고. 이 김수열 회장님, 그 다음에 김경재 총재님을 지금 이 차디찬 감옥에 구속을 시켰는데, 이거는 도저히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10월 3일 집회 탄압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말 제가 열받아서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짓을, 대한민국에 벌금형이 모욕죄보다도, 욕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더 경미하게 처벌하라고 했는 걸로 최종적으로도 100만원 벌금도 잘 못 때리는 제목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속수사를 하냐고. 이렇게 개망신을 주고 사람을, 무슨 PD수첩, 당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말이 되는지. 8.15 집회에서 감염병이 어떻게 확산됐냐고. 28,300명 검사했는데 280명 밖에 안 나왔다고. 양성이 1% 밖에 안 나왔다고. 1% 나오는 집단 감염이 어디 있어요? 홍콩보다 더 중국이 지금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데요. 홍콩의 조슈아 윙이 집회 때문에 구속했다가 3시간 만에 석방했어요. 홍콩보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이, 이놈이 홍콩보다 더 인권을 유린하고 있어요. 정세균, 이낙연. 홍콩도요, 판사들이 공산국가지만 양심이 있어서요, 조슈아 윙을 3시간 만에 석방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김경재 총재, 김수열 회장 다 구속시켜놓고 집회가 무슨 죄입니까? 대한민국이 평화집회에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이거는 인권 유린입니다. 국제인권단체에 지금 호소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PD수첩이 저한테 약점 잡으려고 와서 경기도 의사회 회장 얘기가 경기도 의사회 입장이 맞냐, 공식 입장이 맞냐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도 그러면 회원들한테 전체 투표해서 얘기합니까? 문재인도 그러면 얘기할 때마다 전국민 투표해서 얘기하라고. PD수첩이 이렇게 말장난한다니까요? 나한테 와서? 이재명이도 발언할 때 경기도민 1300만 명 투표해서 발언하라고 그러면, 홍콩보다 인권을 더 유린한 게 이게 최창훈 판사입니다. 전라도 출신. 집시법 16조 주체자 준수사항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모욕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재명의 모든 혐의를 무죄 신발열사 구속한 최창훈 판사는 욕 한마디 한다고 구속수사하나? 법복 있고 사람 인신에 대해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욕 한마디 했다고 사람을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욕 한마디 했다고 구속하면 그것은 인권 침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욕 한마디 했는 것보다 형량이 낮은 죄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어떻게 문재인 집회 탄압 구속수사라는 하명에 따라서 인신 구속을 판사는 양심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판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 사건을 가지고 구속수사하라는 문재인이나 종로경찰서나 최창훈이나, 이것은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중앙지방법원 앞에 가서요 1인 시위 합시다. 우리 최창훈 당신은 감옥으로 가야 돼요. 내가 조작수첩
조작하면요, 제가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MBC 조작 수첩하고. 광우병 조작 때도 아무런 책임을 안 졌잖아요, 이 인간들이. 왜 당신들은 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요, 편집해가지고 10초, 15초, 제가 1시간 말하는 걸 10초, 15초 잘라서 왜곡하면 그건요, 극악한 행동이에요. 내가 풀 영상을 가지고 끝까지 소송할 거라고. YTN도 그랬잖아. 그러다가 찍소리 못하더만. 자, 의사협회가 8월 15일 바로 전날 8월 14일 날 3만 명 집회했습니다. 그런데 김수열 총재, 김수열 회장, 김경재 총재의 그 공소장에, 영장에 뭐라고 적혀있나? 5,000명 집회했다고 잡아넣는답니다. 5,000명 집회. 5,000명 집회도 그 사람 책임인지 법원이 유발한 거지만, 의사협회 8월 14일 날 3만 명 집회한 거는, 이것도 당연한 거죠.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그러면 이것도 구속해야 됩니까? 이것도? 민노총은요, 집회 허가도 안 받고 2,000명 집회했어요. 집회 허가 받고 한 김수열, 김경재 총재를 구속하고, 민노총은 뭐합니까? 민노총은 그럼 앞으로 집회 허가 안 받고 해야겠네. 추미애 보세요. 추미애 아들 추미애 다 무혐의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동부지검을 추미애가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라인으로 해가지고 동부지검에서 했는 말을 한번 봅시다. 동부지검에서 무혐의라고 했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추미애 아들 서모씨가 사용한 19일간 1, 2차 병가는 관련 기록이 없지만 지휘관이 구두로 통보해줬으니, 자, 구두로 했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맨날 우리도 보면 사람들 거짓말할 때 구두로 했대요. 계약서 왜 없어? 왜 이거 증거가 없어? 영수증 없어? 구두로 했답니다. 말로 했답니다. 군대나 관공서가 말로 하는 데입니까? 구두로 했답니다. 참, 국민 여러분 앞으로 다 구두로 하세요. 군대에다가. 예?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추미애 아들 병가가 끝난 후에도 부대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 휴가를 밖에서 붙여서 썼지만 휴가는 전화로 연장해도 된다. 휴가는 전화로 연장해도 된다. 휴가 다 하다가 들어가기 싫으면 전화 한 통 하면 된답니다. 동부지검이. 이런 무슨 개같은 나라가 있어요. 세 번째, 추미애 아들이 병가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추미애가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 참. 아들 그냥 복귀 안 하고 힘 있는 사람이 전화했는 게 청탁이 아닙니까? 보좌관이 군부대에 네 번째 전화로 나눈 대화, 동부지검이 이렇게 했답니다. 군부대에 전화해 나눈 대화는 보좌관이 추미애의 권력을 이용해서 군부대에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허락도 없이 복귀 안 하면서 대화는 군부대에 전화한 게 청탁이 아니고 절차를 안내받은 거랍니다. 앞으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전화하고 휴가 나왔다가 다 끝나도 전화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절차를 안내해 준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휴가 명령서가 있어야지 구두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무혐의냐 하는데 상명 하복 하극상 이게 완전히 그냥 검찰은요 이게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인데 이거 뭐 추미애 이거 딸랑이들을 해놓으니까 검찰총장 대검의 지시도 다 어기고 아니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지 명령서도 없는데 다 무혐의랍니다. 그러면서 상부의 대검의 지시까지 어기는 콩가루 검찰이 됐어요. 그러면서 국민은 100만원 벌금형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구속시키고 이게 나라입니까? 자, 서지현에게 인사보복했다고 안태근 검사장
문재인이가요, 옛날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부 다, 뭐, 보복도 아닌데, 조윤선이고, 안태근이고, 내가 봐도 보복도 아닌 것 같은데, 전부 다 뭐, 김기춘이고, 다 구속시키더니, 이제 와서 무죄랍니다. 왜? 자기들은 추미애, 다 보복인사하고 있잖아요. 보복인사. 정권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다 보복인사하고, 한동훈 검사도, 수사도 안 하는 대로 발령 내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재인이가 국민이 총 맞고 불태워지는데도 김정은이 성은이 망극하다고 하고 앉았으니 그 순간에도 국민을 구출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민을 다 잡아넣는 법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방역, 이 사기 방역 다 보셨죠? 이제 이 사기 방역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다 못해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다 구속시키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제검사 28,000명 당했어요. 광화문 집회 나왔다는 명목으로. 그 강제검사의 그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로 지금까지 일상생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강제검사 거부하면은 징역 5년형이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이런 법을 지금 민주당이라는 놈들이 입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권 유린을 하고 있어요. 방역이라는 이름, 저는 방역 방자만 들어도요.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 이 법 만드는 거 보세요.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예배 금지법입니다. 예배 금지했을 때 예배 드리면 벌금 300이 아니고 앞으로 징역형에 처한답니다. 징역형에 처한데 벌금형 내려도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예배 드리면 징역형 처한다는데 헌법이고 나발이고 없이 예배 드리겠어요? 민주당이 북한보다 더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놈들 지금 법 만드는 거 보세요. 국민 잡아넣는 법 만드는 거 보세요. 김정은이 뺨쳐요 이제. 자, 이런 역학조사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역학조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너무 지금 예배 교회에 막 와가지고 별 방해를 다 하잖아. 예배 방해를. 그거를 항의하면 징역형입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그거 항의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 지금 입법했는 법이라니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국민들 다 잡아들이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징역 3년 이상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의 이원욱이라는 인간이. 국민들 긴급 체포하도록. 국민들 인권이 없습니다. 지금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말살하고 예배를 말살한 인간들이 앞으로는 긴급 체포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서 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짓 국민이요. 그 예배 방해하러 왔는 거 항의하면 위력으로 방역 방해다. 참 기가 막히죠. 위력으로 방역 방해가 된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신뢰는 안전하고 야외는 위험하다는 이런 사기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을 처한대요.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방역에 대해서 항의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개척교회들이요 문 닫고 있대요. 이제 문 닫는 교회가 부직이래요. 예배를 계속 안 드려요. 벌금형에도 안 드리는데 이제는 징역형에 처한대요. 문재인이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지금 뭐 웬만한 건 다 징역형이에요. 제가 여기 표시해 놨잖아요. 뭐 방역을 뭐 방해하면.
뭐 예배 드리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왔는데 교인 명부 안 내놓으면 다 처벌되는 거예요. 이런 공산당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산당 같은 나라가. 이제는 예배당 폐쇄까지도 강제로 막 시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방역이란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인권의 기본이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는 이 빨갱이 같은 민주당. 국민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가중처벌한답니다. 가중.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가중처벌한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뭐 이미 오늘 좀 흥분을 하다가 한 1시간쯤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광장이 다 닫혔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 술 처마시는 사진인데요. 자기들은 이렇게 지금도 술 처마시면서 대한민국은 예배의 자유도 없고, 이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마스크 벗고 술 먹고 건배하고 하는 게 훨씬 위험하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더 위험해요. 아,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오늘 아무리 바빠도 그 중요한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중요한 얘기. 자, 그래서 이거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광화문 발, 교회 발이라는 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는데요, 광화문에 간적만 있으면, 교회에 간적만 있으면 교회 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한테 전염됐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간적만 있으면은 교회 발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정치 방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간 적이 있냐? 문진표에 제일 먼저 물어요. 그래서 교회발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간 적만 있으면 교회발이 됩니까? 이 사람이 교회 가기 위해서 전철도 타고,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직장도 가고, 마트도 가잖아요. 그런데, 자, 전철 탄 적 있는 사람 다 전철발 하세요, 그러면. 전철 탄 적 있는 사람 다 전철발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칩니까, 국민 앞에. 질병관리본부가 대답한 거예요. 광화문 간 적 있는 사람 다 광화문 발이다. 그렇게 판단한다. 사랑제일교회 발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른 사례도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발이다, 광화문 발이다가 그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선이 복잡한 사람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전철도 타고, 회사도 가고,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마트도 가고, 교회 1시간 가면, 교회 간 적 있으면 다 교회 발이라는 거예요. 신도림역에요, 확진자가 발생했답니다. 신도림역에 확진자가 발생했대요, 국민 여러분. 이 역에는 하루에 31만 명이 옵니다. 그러면은 광화문처럼 검사하려면 31만 명 다 검사해야죠. 확진자 발생했는데 하루 그날 신도림역 왔는 사람은 다 검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광화문처럼. 왜 31만 명 검사를 안 하냐고요. 신도림역에 여기 확진자가 10명 발생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신도림역하고 뭐 전철발이 많아요, 동선에. 근데 전철에서는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나 봐요. 광화문은 뭐 사돈의 8천에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다 검사하던 인간들이 신도림역에 31만 명은 왜 검사 안 하냐고. 국민 여러분, 제 말이 어렵습니까? PD수첩, 내 말이 어렵냐고. 내 유튜브 모니터링 하면서 말장난하는 PD수첩, 내 말이 어렵냐고. 이런 정말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만을. 내가 기가 막혀요.
정말 여기 보이죠? 오른쪽에 그 펜스 쳐놨는 거요. 광화문에 펜스 쳐놨는 거.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말. 민주당 당신들은 술 처먹고 맥주 마시고 지금 오늘 또 연휴 전날이라고 소주 마시고 하면서 국민들 야외 저 안전한 데서 집회는 단 10명도 못한다. 그러면서 인신을 벌금 100만원 이하도 많은 거를 가지고 인신을 구속하고 공포정치를 하고 이번 광화문 10월 3일 광화문 지금 벌써부터 광화문 집회가 겁나가지고요. 지금부터 저 쇠펜스를 치고 있다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지은 죄가 많습니까? 당신들? 드라이브 스루해서 국민들의 그 추미애와 이 윤미향과 문재인의 이 악질적인 거짓을 나타낼까봐 드라이브 스루 하면 다 면허 취소시키고 광화문 광장을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용수철은 크게 튈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설마 10월 3일 날 집회를 억누른다고요. 당신들의 거짓과 그 악질적인 헌정 파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홍콩보다 더합니다. 김일성 광장이 됐어요. 지금 국민 여러분 내일이라도 와보세요. 광화문 광장을 지금부터 쳐다다 놨다니까요. 경찰청장이란 인간이. 교회를 탄압해서 예배를 닫고 민주주의를 탄압해서 광장을 닫고 판사나 검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냐고. 전철은 31만 명이 밀집해도 확진자가 나와도 검사 안 합니다. 여기는 바이러스가 없대요. 여기는 확진자 10명 나와도 검사 안 해요. 이렇게 사람이 밀집하는 거는 되고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집회하는 건 안 된다니까. 정은경 하려면 저하고 100분 토론합시다. 자신 있으면 나오라니까. 중국 봉쇄 안 한 게 감염했는 친구들 중국 봉쇄 안 한 게 맞냐고. 야외가 실내보다 위험하다는 게 맞냐고. 마스크 벗고 수백 명이 소주 맥주 마시면서 야외에서는 마스크 쓰고도 집회 못한다는 게 맞냐고. 오늘 제가 좀 너무너무 민주주의가 중국은 고통 나누자입니다. 자기들은 코로나가 어떤 것보다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침해한다더니 코로나보다 중요한 건 중국과의 우정이랍니다. 중국 국민들한테 가까이 지내는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광화문에서 10월 3일 날 1인 시위 하세요. 1인 시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루 종일 그냥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피켓을 들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한번 서 있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예배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예배를 억압하는 거에 저항하면 앞으로 다 구속시키겠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한 5시간 불러보세요. 찬양을. 광화문에요. 쇠펜스를 다 쳐놨어요. 지금. 쇠말뚝을 다 막아놨어요. 지금. 지금부터 막아놨어요. 국민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미국은 참 양심적인 나라예요. 코로나로 집회 이렇게 말살하는 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최창훈 제일 마지막에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이걸로 국민을 구속하려니까 여론이 그렇답니다. 여론.
인민재판하는 나라가 됐어요. 인민재판. 판사가 판결은 안 하고 거기서 여론재판하고 앉았어요. 법원에서. 여론재판도 아니죠. 이재명이 무죄하고 그런 사람은 판사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악입니다. MBC PD수첩이 나 왜곡하는 거 해서 나하고 10년간 미영사 하지 말고 100분 토론에 초청하라니까. 내가 옛날에 MBC 100분 토론에서 이재명이하고 저하고 100분 토론했어요. 그때도 했으니까 100분 토론에 불러라고. 갈 테니까. 모든 것을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하니까 사랑제일교회 간 적이 있는 사람, 사랑제일교회 명단에만 있으면 코로나 나오면 다 사랑제일교회 발이에요. 이게 지금 질병관리본부 그 공문을 제가 지금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하고 접촉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광화문에 나왔는 사람하고 접촉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 사랑제일교회 발이다, 광화문 발이다. 내가 진짜 욕을 안 하려 해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은기회가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 광화문 때문에 퍼졌다? 1%도 안 나왔잖아요. 1000명, 2000명 해봐도 답이 나오는데 신볼 때까지 10,000명, 20,000명, 28,000명 검사해봤잖아. 보통은 1000명 검사해보고도 1% 안 나오면 집단 감염 없다고 그만 검사해요. 이 악독한 정권이 28,000명이나 검사해봤다고요. 광화문에 나온 사람을. 이런 정치 방역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짓된 나라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거짓된 나라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거짓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떤 독재 정권보다 악독한 놈들이에요. 욕 한마디보다도 경미한 범죄로 사람을, 인신을 김경재 총재, 김수열 회장을 구속하고 신발 열사를 구속하고 공익 제보자, 선거 용지 했는 사람도 지금 구속돼서 차디찬 감옥에 있어요. 정말 이 죗값들 우리가 끝까지 해서요. 옛날에 광우병 거짓을 그냥 뒀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정권 반드시 바꿔가지고요. 이번에 이 악질적인 100만원 형도 안 되는 걸로 구속영장 친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서장 다 쇠고랑 채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했네요. 짐승반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독한 마음 먹어야 됩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이 어떤 김일성보다 더 악합니다. 제가 보기엔 문재인이가 김일성보다 더 악해요. 정말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들도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저는 이 정의가 승리해야 대한민국도 살고 우리의 양심도 살고 정말 우리 후손들도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거짓된 자가, 거짓으로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되면 안 됩니다. 괴벨스가 말했죠.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되면 안 된다고. 승리한 자가, 괴벨스는 정의가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정의롭다. 이 괴벨스의 사기.
지금 문재인하고 이 386 사기쳐서 정권 잡아가지고 사기 탄핵하고, 사기 탄핵 이것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국민의힘 야당입니까? 저보고 요즘에 국민의힘에 들어오라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정말 끝까지 싸울 그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 거짓이 판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또 뭐 사람들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좀 방송이 길어져 가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이 거짓된 나라,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거짓됐는지. 이 언론까지 거짓됐어요. 언론까지. YTN, JTBC, MBC 조작 수첩까지, 언론까지 얼마나 거짓. 당신들이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언론인이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경찰이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또 내가 만난 경찰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검사도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판사도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최창훈 판사의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이거는 정말 안 하겠지 싶었더니 일말의 벼룩의 간 같은 양심도 없어요. 최창훈은. 정말 이런 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휴일 전날인데요. 정말 제가 국민들 앞에 진실을 알리고, 진실을 알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중간에 변절하면 안 돼요. 굴복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이 거짓된 것과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나의 나라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제발 포기하고 변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옳고 그름, 옳은 것을 위해서는 끝까지 해 나가야 됩니다. 비록 더디고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는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승리하게 두면 안 돼요.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면 돼요. 거짓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연휴에 제가 또 방송을 계속 해가지고 이 거짓을요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이 거짓을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거짓들을, 조작 수첩이 조작하는 것만 보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정말 제가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어요? 조작 수첩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1시간 넘게 얘기했지만 틀린 말이 뭐가 있냐고.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피켓이라도 하나 들고 있고요.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펜스 쳐놨는 경찰 앞에 가서 이런 시위로라도 눈물 흘리면서라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피켓은. 예, 하여튼 오늘 저녁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제가 또 빠른 시간 내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